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2025년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은 뭘까요? 갤럭시 S25 울트라 아니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카메라 최강자는 삼성도 아니고 배터리 최강자는 애플도 아닙니다. 게이밍은 당연히 둘 다 아니고요. 자,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매년 갤럭시와 아이폰 중에 뭘 살지 고민합니다. 마치 세상에 스마트폰이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작 글로벌 전문가들이 뽑은 진짜 1등은 우리 통신사 매장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의 출처는 구독자 2220만 명, 영국 최고의 테크 유튜버 미스터 우즈 더 보스의 2025년 결산입니다. 결과를 보고 저도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삼성과 애플이 휩쓸었을 거라고요? 천만에요. 많은 부분에서 탈락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우물을 박차고 나가봅시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2025년은 스마트폰 역사상 가장 기묘한 해였습니다. 접히는 건 기본이고 무려 3번 접히는 폰이 나왔습니다. 소형차를 시동 걸 것 같은 7500mAh의 배터리폰도 등장했고요. 폰 안에 냉각수가 순환하는 순행 쿨링 게이밍폰까지 출시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혁신적인 폰들 대부분 우리나라에선 구경조차 힘듭니다. 미스터 우즈 더 보스는 내년 연말 부문별 최고의 스마트폰을 시상합니다. 카메라, 배터리, 가성비, 혁신, 그리고 최종 올해의 폰까지요. 2200만 구독자가 지켜보는 이 시상식은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 상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죠. 올해 결과를 보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기술 발전에 대한 경이로움, 다른 하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씁쓸함이었어요. 이 놀라운 기기들 대부분 한국 시장과는 무관하다는 사실, 우리는 여전히 양자택일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현실이요. 먼저 희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삼성과 애플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꽤 선전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이 발전한 폰 부분입니다. 환골탈태 삼성 갤럭시 Z 폴드 7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전작 대비 확실히 얇아지고 가벼워졌거든요. 미스터 우즈 더 보스의 표현으로는 지난 4세대의 변화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이번 한 세대 변화가 더 크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드디어 정신 차렸다는 평가죠. 하지만 수상의 영광은 의외의 주인공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폰 17 기본형이에요. 프로맥스도 아니고 그냥 기본형이요. 미스터 우즈 더 보스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는데요. 처음엔 별 기대 없이 봤대요. 뭐 한두 개 바뀌었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스펙 시트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면, 용량 등 거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아이폰 기본형은 그동안 프로사라고 일부러 대충 만든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드디어 돈값 한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삼성과 애플 모두 놀고만 있던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아웃사이드 박스 부분입니다. 틀을 깬 혁신, 남들이 안 하는 시도를 한 폰에게 주는 상입니다. 후보군이 다채로웠어요. 샤오미 17 프로는 후면에 보조 스크린을 넣었고요. 미니멀 폰은 아예 이링크 디스플레이를 채택했는데요. 전자책 리더기처럼 눈이 편하고 배터리가 거의 안 닿는 역발상 제품이었죠. 그런데 수상작은 단연코 삼성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였습니다. 3번 접히는 폰이요. 처음 공개됐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거 누가 사? 누가 실제로 쓰겠어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평가는 달랐습니다. 직접 써보니 진짜 물건이다라는 거예요. 펼치면 10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됩니다. 작은 태블릿 수준이죠. 폴더블의 가장 큰 단점인 굳이 접어야 하나? 라는 의문에 확실한 답을 제시한 겁니다. 자, 여기서 국뽕 한 사발 드셔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상천외한 혁신, 삼성이 해냈습니다. 폼팩트 혁신만큼은 아직은 글로벌 선두예요. 좋은 분위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요. 다음 부분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삼성과 애플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아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죽지 않는 배터리 부분입니다. 2025년 배터리 기술의 핵심 트렌드는 듀얼셀이었습니다. 배터리를 두 개의 셀로 나누는 기술인데요. 용량과 충전 속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용량이 크면 충전이 느리고 빠른 충전하면 수명이 줄어드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었는데요. 듀얼셀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수상작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오포의 파인드 X9 프로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무려 7500mAh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비교해 드릴게요.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올해 배터리를 꽤 키웠다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봤자 5000mAh 초반입니다. 갤럭시 S25 울트라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우리가 와, 배터리 크다 라고 감탄하는 폰들이 5000mAh인데요. 오포는 7500mAh를 넣었어요. 충전 속도는요 80W 100W급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삼성은 아직 45W에 머물러 있는 동안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건데요. 오포는 배터리만 큰 게 아니라 카메라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보통 배터리 키우면 뭔가 희생해야 하는데 진짜 둘 다 잡았습니다. 우리가 5000mAh로 만족할 때 글로벌 시장은 이미 7000mAh의 시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번째는 카메라 부분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S25 울트라,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수상했을 거라고요? 둘 다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삼성과 애플은 대중성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좋은 사진을 찍도록 AI 보정을 강화하고 센서 크기는 적당선에서 타협을 한 거죠. 틀린 전략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에겐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최고의 카메라를 뽑는 자리에선 타협 없는 폰이 이깁니다. 수상작은 비보 X300 프로였습니다. 현존 최고의 센서를 그대로 탑재했고 화면 밝기는 무려 45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한낮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여요. 게이밍 부분은 더 극단적인데요. 수상작 레드매직 11 프로는 폰 안에 쿨링팬을 넣었어요. 그것도 그냥 팬이 아니라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까지요. PC에 순행 쿨링을 폰에 구현한 겁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려도 발열 걱정이 거의 없어요. 삼성과 애플이 1등인 줄 알았는데 전문가 영역에선 이미 밀리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팩트예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도 비싸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다음 부분 보시면 그 생각도 바뀝니다. 30만원대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자, 네 번째는 지갑 수호자 부분입니다. 가성비 최강폰을 뽑는 자리죠. 수상작은 CMF-폰 2 프로입니다. 가격이 $250, 하나로 약 35만원이에요. 이 가격에 뭘 기대하시나요? 플라스틱 바디의 투박한 디자인, 버벅거리는 소프트웨어? 전혀 아닙니다. CMF-폰 2 프로는 마감부터 다릅니다. 이 가격대에서 보기 힘든 빌드 퀄리티예요. 소프트웨어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심지어 모듈형 디자인까지 적용됐습니다. 뒷면 액세서리를 교체해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죠. 기대 이상 부문도 흥미롭습니다. 포코 F8 울트라는 음향 전문 기업 보스와 협업했어요. 폰 뒷면에 서브우퍼가 달려있습니다. 저음이 제대로 울리는 폰이라는 뜻이죠. 아이폰 사운드를 압살한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저가 폰 시장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30만원대 폰이라고 하면 그 가격에 뭘 바라냐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글로벌에선 이 가격대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직구 열풍이 왜 부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경고입니다. 올해 출시된 폰 중 절대 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예쁘다고 훌리면 큰일 납니다. 자, 예쁘지만 위험한 유혹, 대체 왜 만든 거야 부분입니다. 실망스러운 폰들을 다루는 자리예요. 자, 올해 가장 큰 실망을 안긴 폰들이 뭔지 아시나요? 자, 바로 아이폰 에어와 갤럭시 S25 엣지입니다. 두 폰의 공통점은 얇음이에요. 정말 예쁩니다. 손에 쥐었을 때 그 슬림한 감촉, 주머니에 넣었을 때 가볍고 꺼내 들었을 때는 시선 집중까지 디자인만 보면 정말 완벽에 가깝죠. 하지만 미스터 우주더 보스는 이 폰들을 아름다운 덫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첫째, 배터리가 30% 정도 빨리 닿습니다. 얇게 만들려면 배터리 용량을 줄여야 하니까요. 하루 종일 쓰기엔 불안한 수준이에요. 둘째, 발열이 심합니다. 얇으면 열을 분산시킬 공간이 부족해요. 고사양 작업하면 금방 뜨거워지고 성능 저하가 옵니다. 셋째, 그러면서 가격은 비쌉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비싼 돈 주고 배터리 스트레스, 발열 스트레스를 사는 격이죠. 올해 얇은 폰 나온다는 소식에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선 극단적으로 얇은 폰은 실사용에서 타협이 너무 많아요. 예쁜 쓰레기가 될 확률 높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2025년 올해의 스마트폰은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갔을까요? 2025년 모든 부문을 종합해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폰 수상작은 오포 파인드 X9 프로입니다. 배터리 부분에서 이미 등장했던 그 폰이요, 미스터 우주더 보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결점을 찾기 힘든 폰. 카메라 최상급입니다. 배터리 7500mAh로 압도적이죠. 충전 속도 80W 이상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뛰어납니다. 성능 부족함 없고요. 디자인은 또 세련됐습니다. 단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구하기가 힘듭니다. 한국에서는 정식 출시도 되지 않았거든요. 직구를 해야 하고 AS 문제가 있고 통신사 호환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봅시다. 2025년 최고의 스마트폰은 삼성도 애플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오포였어요. 카메라 최강자는 비보, 게이밍 최강자는 레드매직, 배터리 기술은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치열하게 싸우며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갤럭시 아니면 아이폰 두 선택지 안에서만 고민합니다. 선택권 없이 너무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2026년 대한민국 통신시장에도 매기 같은 경쟁자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주어져야 해요. 그래야 삼성도 더 분발할 테고 우리도 더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폰킴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